첫 번째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서울 용산구 효창동 KCC 스위첸 113제곱미터형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문자 남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용산구 지금 한남동 쪽에 재개발을 알아봤는데 바로 옆이죠. 네. 효창동입니다. 어떻게 맞죠? 보실까요? 일단은 제가 용산 좀 확 줄여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KCCN이 있긴 한데, 자 저는 용산을 쉽게 말씀드려요. 여기 공원 들어오는 데죠.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네, 이 라인이 있고 네. 용산의 기준은 저는 동쪽과 서쪽을 나눠버려요. 그냥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건데, 자 우측에는 한남 뉴타운이 있고요. 좌측에는 뭐 청파나 효창동이나 원효로가 있는데 실제 지금 이 뉴타운이라고 하는 지역 개발이 완료가 되거나 진행돼서 지금 결과물이 나오는 거는 한남동 3구역 이제 지금 이제 관리처분 나왔죠. 네. 효창동은 이미 완료가 된 지역들이 있죠. 이미.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동쪽 라인이 강남 접근형으로 좋긴 하지만 이 서쪽 라인에 이미 완료가 됐다는 건 그만큼 인근 지역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일단 가격적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부분을 보면요. 자 호객론을 보면 용산 KCC 스위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거래가는 없지만 지금 한 17억, 16억 사이에서 지금 뭐 거래가 좀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 자 이 KCC 스위칭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가깝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저의 장점이라면 그냥 여기 바로 가깝습니다. 앞에 실제 가보면요, 상가들 스트리트 상가로 잘 되어 있고, 물론 저는 이쪽 라인은 뭐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뭐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자 볼게요. 파크 프루지오, 자 3구역이에요. 3구역 같은 게 11년도인가 12년도 그때 상당히 오래됐죠. 어떻게 보면 진짜 제일 스타트를 끊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스위칭 같은 경우가 보면요, 자 스위칭이 2018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3구역, 4구역, 그 다음에 여기 5구역이 자리 잡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구역은 연식이 오래돼서 일단 제외한다고 5구역이 어떻게 보면 이쪽 라인에서는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즉 무슨 말이냐면 롯데캐슬이라는 곳에서 가격적인 부분을 우리 하락하는 시기 때문에 지켜줘야지 다른 지역도 지켜줄 수 있는 거고, 롯데캐슬 이 센터폴의 가격이 상승이 크게 올라간다면 인근 지역도 가격을 따라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가 지금 4구역이에요. 4구역이 지금 18년도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5구역이 19년도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입지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역 둘 다 가까워요. 여기 2번 출구, 여기 1번 출구 있고, 경의중앙선이 역쪽 가까웠다 보면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자 여기는 동이 몇 동이죠? 뭐 107동까지 자렸고 있는데 여기는 3개 동이에요. 딱 세대수가 299인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뭐 딴 이야기 좀 하긴 하는데, 마포 레미안 푸르죠, 프레스티 자이, 더 클래스, 그 다음에 신촌 그랑자이, 그 다음에 더 센트리지, 다 전반적으로 볼 때 다 단지가 커요. 근데 이 효창동일 때는 보면 그나마 크다고 하는 게 8동밖에 안 되고 3개동밖에 안 되죠. 자 그리고 그나마 또 이제 6구역이 뒤쪽이죠. 자 대시양 포레 같은 경우도 보면요 7동이에요. 좀 그렇죠.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하는데 가치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현재 시점에서 용산이라는 가치가 제가 뭐 제 질문 던지는 겁니다. 뭐 대답을 안 하셔도 뭐 답은 나올 거예요. 가치가 하락하는 가치인가요? 지키는 가치인가요? 아니면 뭐 상승하는 가치인가요? 봤을 때는 당연히 국정무지구, 용산 정비창 개발이죠. 그 다음에 이쪽 라인뿐만 아니라 지금 용산역 실제 가보시면, 제가 어제도 업무 때문에 용산역 가보했는데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효창동 같은 경우나 이쪽 옆에 뭐 원효로 이쪽 라인에 기본적으로 그다음 용문동 이쪽 라인들 보면 가격을 상승할 수는 있다.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세대 수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지금 우측 라인에 보면요, 지금 보면 우리 청파동 일대, 그다음에 원효로 1가, 원효로 2가, 3가, 4가 내려가죠. 자 여기 개발 아직 저부터 시작 안 했죠. 뭐 위에 뭐 동자동 일대나 이쪽 라인으로 개발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여기 앞으로 도와지고 개발된다면 이 스위칭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을 끌어올릴 수 충분히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느 시점이 고점이라고 대비하고 어떻게 보면 이 고점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냐, 그거를 비교하는 거. 저는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이 공덕 마포 넘어가는 길이 있죠. 자, 용마루 고개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뭐 용산과 뭐 마포 가운데 용마루를 하는데, 이 서쪽 라인의 아파트 단지들과 이 KCC 스위첸하고 가치를 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마포를 더 크게 봅니다. 교통망도 잘 되어 있죠. 뭐 여기 뭐 용산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교통망에 대해서 6호선 하나 있죠. 이쪽 라인 인기 어떻게 보면 뭐 지하철을 비교하기는 했지만 6호선과 5호선을 비교하면 저는 5호선이 더 업무지도 잘 지나가고 더 좋지 않을까. 강북만 움직이는 거랑 5호선 강남과 강북의 이 서쪽과 동쪽을 어울리는 그 라인 봤을 때 5호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만약 가격적인 부분이 만약에 뭐 예서 25억이에요. 근데 KC 뭐 스위치는 22억 정도, 23억 돼요. 그러면 이게 25억을 현재 시점에서 뛰어넘기는 어렵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뭐 여기서 뭐 신분당을 돌아오고 뭐 용산이 또 엄청 더 좋아지면 그때는 또 바뀔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일단 당연히 급한 거 아니면 지키는 전략이 당연히 한 부분이 있고, 내가 지금 뭐 급하게 팔 거 아니야. 그리고 제가 볼 때 여기 뭐 일반 분양 반대했을지 모르겠지만 조합원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이쪽 원효로 일가, 최소한 원효로 일가 개발되는 모습들이라도 보고 오면서 움직이면 그때 가격이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또 전망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